현재 한국의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다시 확인되며 전 세계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다는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한 K-팝의 경우 오래전부터 세계 시장에 진입해 왔었고 한국의 미디어 영화 산업도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로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 쉴 새 없이 반복되어 온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그냥 단순한 인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그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넷플릭스가 출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역대 최고의 점수를 랭크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미국의 미디어 업계에 충격까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타일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CNN 방송은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고 왜 사로잡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의 최신 히트작 오징어 게임은 정말 끝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오징어 게임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라며 오징어 게임 흥행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드러났던 것과 매우 같은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아이들이 옛날부터 즐겨온 놀이가 서바이벌 게임의 소재로 등장하며 한국 놀이가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비영어권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트렌드와 맞물리며 오징어 게임이 미국 넷플릭스 인기순위 1위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독 한국 콘텐츠가 빛을 봤다는 것이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방송계 소식을 다루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유독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200% 이상 극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컨텐츠의 돌풍을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BFM 방송도 비평가들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9일자 기사에서 로블록스 게임 속으로 들어간 오징어 게임, 달고나 만들기 열풍 등을 소개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에 딱지치기를 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까지 한국 놀이가 득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한국 K 컨텐츠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 산업을 이끄는 헐리우드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산업에 대해서 경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이런 보도는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만큼 한국 산업들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로도 파악하는 국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한국이 매우 큰 규모의 파이가 있는 미디어 사업을 비롯해 세계 최고 분야에서 활약하자 미국도 경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량 등을 보고하라며 공급망을 체크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받자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회사를 백악관에 불렀고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재고량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성의 주요 고객 리스트를 비롯한 판매량 등 매우 예민한 자료를 대놓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삼성의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에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고 정보는 앞으로 반도체 선물 가격 등을 결정하는 등의 핵심 사안이라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도 안 하는 일이라면서 그만큼 미국이 자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담감과 한국을 반도체 최고의 업계로 여기면서 해당 정보를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게다가 자동차 반도체 정보를 받아내는 주요 근거로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근거로 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 사태 부족을 국가 비상사태로 여겼고 관련법을 반도체에 적용하려는 태세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트럼프 정권 때 코로나로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3M 마스크 강제 생산 때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미국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고 반도체 같은 산업 분야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주요 필수 물품 공급 확대를 위해 제조업체들의 공급 명령과 가격 담합을 금지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인데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전쟁터였던 한국이 반세기 만에 반도체 공급 세계 1위 국가가 되면서 한국 전쟁을 위한 국방물자 생산법을 역으로 한국이 적용받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인데 미국은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상무부 지침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11월 8일까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미국에 자율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국방물자 생산법이 발동되어 미국의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미국 반도체 라인 건설을 요청했고 각종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일종의 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며 미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동시에 미국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관계자들은 한국도 가진 카드가 강력하고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 외교관계가 매우 부드럽게 이뤄져 왔고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첨단 물품 공급 파트너로 설정한 이상 한국의 최악의 국면은 오지 않을 것이라 진단하면서도 일본과 같이 반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나 K-컨텐츠 등 많은 사업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에 올라가고 있으며 이제 미국조차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에 점점 더 미래 먹거리가 사라져가면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도 이제 다른 나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경우가 자주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77조 원 잠수함 사업을 미국에 빼앗겼는데 동맹들조차 안심할 사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앞서 논의한 한국의 오징어 게임에 관한 이슈가 미국과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중국 오징어 게임 불법 시청 관련한 이슈를 강력히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케 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14억 인구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자유롭게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넷플릭스가 방송되면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불법 자행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넷플릭스의 작품이 불법 시청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 콘텐츠를 한알령 이전에는 나름 돈을 주고 판권을 구입해 중국 내에서 유통시킨 바 있으나 한알령 이후에는 한국 콘텐츠를 전격 금지시키자 이젠 불법으로 대거 한국 영상이 유통된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유통된 런닝맨 등의 동영상을 보고 한국의 대만 지도를 빼라는 등의 협박까지 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에 입점이 금지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중국은 넷플릭스를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면서 제외했지만 실상은 넷플릭스의 반중국 컨텐츠와 다양한 서구 사상들이 중국 체제를 위협하는 선전물로 간주해 넷플릭스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유통을 감시하지도 제재하지도 않고 방치 중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CBS의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여안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재권 보호도 당국의 주요 임무라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논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무시 및 산업 스파이 활동 등으로 수백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합니다. 중국의 대부분 첨단 제품이 미국 것을 카피했고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기하는 넷플릭스 지재권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영상 콘텐츠 지재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중국에 먹히기나 하겠냐는 의문을 품긴 합니다만 뜻밖의 중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발전 15년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해당 부분을 정비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짝퉁이 판치는 중국 현실을 개선하고 동시에 해외에 지재권 수출을 늘려나가라고 강력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GDP에서 많은 부분이 부동산을 차지하며 산업 생산량이 갈수록 감소하는 국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외로부터의 수입 형태인 지적 재산권 수출을 늘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이나 장기적인 경제 침체 등으로 해외 자본을 유입하는 것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자신들의 지재권을 수출하려면 상호간의 지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게 필수 사안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이러한 면에서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이제 중국도 지재권 수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앞으로 상호간의 판권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재권을 받아들여야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큰 협의가 성사된다면 한국의 컨텐츠 수출은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애초에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전세계 1위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산업통상부를 통해 미국의 상무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한 계기도 되었으며 한국이 여러가지 면에서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것도 양국의 좋은 국면이 됩니다. 앞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부품 공급망에서도 미국의 조급함을 식힐 수 있는 딜의 재료가 될 수도 있으며 결국 한국이 잘 되면 미국에도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뜻밖의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미국과 직접적인 컨텐츠 저작권에 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마침 지재권 수출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를 이용해 적국 중국의 딜을 이뤄내기 좋은 시점입니다. 한국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는 분명히 중국에서 수요가 크고 이를 미국을 통해 관철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궁극적으로 K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된 몸값을 받는 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